형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54조 제257조에 의해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진화. 증인은 평소에 피고를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아니 괴롭히긴 뭘 괴롭혀요. 장난이었다니까. 피해자는 머리 왼쪽에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였고 거의 정면에서 병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두하고 저희를 떼어 놓으셨고 이제 훈계를 하려고 하셨는데 완두가 욱해가지고 그냥 피해자분을 친 거라니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완두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사람을 더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 누가 가해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피고인 어리광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기분 좋다. 오늘 잘 마셨어요. 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나갔다니까요. 네. 얼굴이 붉어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술을 마시려고 했다면 매니저인 제가 말렸을 겁니다. 피고인 어리광 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현장을 떠나 조주한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밤중에 낯선 길을 가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어리광에게 형사 모의 재판 세 번째 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비틀비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너무 싫어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팀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할까요?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한 후에 단체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일고 대표님의 우혜입니다. 일단 시연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연습 과정 중에 시간 관계상 수정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본선 직행 이지 말입니다. 충성! 자, 그럼 재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어리광은 개그맨으로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보행 신호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었다. 두 번째, 피고인은 사고 후 사후 조치 및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다음날 경찰에 출두하였다. 세 번째, 피고인 어리광이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과 경과 시간 등을 종합, 위드마크 음주 측정 공식을 적용, 혈중 알코올 농도 0.16%로 추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등장인물 재판장 엄정혜, 검사 명석한, 피고인 어리광, 변호인 변호사 명변호, 증인 한잔예, 왕주사 나몰라, 법정 경위 조용희, 법정 서기 정리해. 사건의 출처, 최근 2016년 4월경 발생한 유명 개그맨의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첫 번째,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사후 조치 위반 등.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시연의 목적, 최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및 사고 후 도주를 하는 잘못된 운전 문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5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6 고합 제1203호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 제2부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어리광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어리광의 변호인 명변호 변호사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어리광의 변호인 명변호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네,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어리광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어리광, 주민등록번호는 691205-1088-128,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푸른숲속 아파트 201동 503호이며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으로 검사 측 공소장에 의하여 각 공소 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 주세요. 네. 피고인 어리광은 2016년 4월 24일 밤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운전하다가 보행신호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그 충격으로 보행신호기가 파손되고 스포츠카도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어리광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어리광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네, 피고인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어리광은 검사의 공소 사실 중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절대로 음주운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찰 측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네.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만나게 식당 여주인 한잔희 및 매니저 나몰라, 아파요병원 응급실 간호사 왕주사의 각 수사기관 진술 조서, 만나게 식당 CCTV 영상, 아파요병원 응급실의 진료 기록, 응급실 CCTV 영상 기록,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 어리광과 변호인은 증거 목록을 읽어보시고 각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증거를 사전 검토하여 작성한 증거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참고인 매니저 나몰라, 그리고 아파요병원 응급실의 진료 기록, 그리고 CCTV 영상 기록에는 동의하시지만 그 외 식당 여주인 한잔희, 그리고 아파요병원 응급실 간호사 왕주사의 진술 조서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기록은 부인하시는군요. 검찰 측 증인을 신청해 주세요. 네. 피고인 어리광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모임이 있었던 만나게 식당 여주인 한잔희 씨와 아파요병원 응급실 간호사 왕주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은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어리광 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모임에 동행하였던 나몰라 씨를 증인 신청하고 아울러 이 사건 모임 다음날 아침 일찍 피고인 어리광 씨가 지방 공연 행사가 있어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실 수 없었다는 사정을 알려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자료인가요? 네, 피고인 어리광 씨가 공연 MC로 참여하는 지방 행사의 팜플렛과 포스터 등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 측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을 모두 채택하고 증거 자료를 인정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일주일 후인 2016년 5월 18일 오후 2시.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2016년 5월 18일 오후 2시 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번호 2016 고합 제1203호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어리광과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증인 한잔희, 왕주사, 나몰라 씨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선서 낭독해 주시고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한잔희 씨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잔희, 증인 왕주사, 증인 나 몰라. 증인 한잔희 씨는 증언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검사 측의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네. 증인은 유명 개그맨 피고인 어리광을 아는가요? 그럼요. 피고인 어리광 씨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 집 단골이세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실걸요? 저희 집 오리 주물럭이 끝내주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단골이다. 증인은 평소 식당에 오는 피고인 어리광이 술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피고인 어리광 씨가 개그맨으로 되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분으로 아세요. 그런 자리에 술이 빠지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피고인 어리광 씨가 평소 술을 잘 마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증인은 이번에 피고인 어리광 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피고인 어리광 씨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한가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날 모임을 파하고 나가면서 저한테 기분 좋다, 오늘 잘 마셨어요 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나갔다니까요. 네. 근데 재판장님, 본 법정에서 식당 CCTV 영상을 참고해도 됩니까? 네,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반대 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네. 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어리광 씨가 증인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알고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 어리광 씨가 식사를 하던 자리에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저는 식당 카운터에서 계산 일을 돕고 음식 수발 이런 거는 직원들이 해요. 그 말은 지금 증인이 직접 피고인 어리광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군요.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럼 지금 증인이 평소 다른 술손님 일행을 보고서 추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근데 피고인 어리광 씨가 저희 집에 오시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고인 어리광 씨가 개그맨 아닙니까? 술을 안 마시고도 술 취한 연기에 대가란 말입니다. 그런가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 반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병원 응급실 간호사 왕주사 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은 평소 유명 연예인 어리광 씨를 알고 있었나요? 그럼요. 저는 어려서부터 짬뽕 시키신 분 멘트로 유명한 어리광 씨의 골수 팬이었어요. 증인은 평소 연예인으로 잘 아는 그러면 증인은 평소 연예인으로 잘 아는 어리광 씨가 아파요 병원 응급실에 와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날 응급실 당직이어서 근무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낯이 익은 어리광 씨가 헐레벌떡 응급실 안으로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을 못했는데 다시 보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던 어리광 씨가 진짜 맞는 거예요. 재판장님, 잠시 CCTV 영상을 참고해도 됩니까? 네,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달 20일 밤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개그맨 이창명 씨가 들어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는가 하면 네, 당시 어리광 씨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던가요? 뭐 자세히 얘기하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 계속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어리광 씨의 응급실에서 진단한 외관상 상태 그리고 진술, 검사 결과는 어떠했나요? 어리광 씨가 되게 흥분한 상태로 막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검사상 건강에 이상이 없어가지고 일단 1시간 동안 응급실에 머문 뒤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어리광 씨를 대하는 동안 얼굴이 붉고 수냄새가 나서 음주한 것으로 보이진 않던가요? 네. 얼굴이 붉어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술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의 흥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리광 씨한테 술 냄새가 난 것 같긴 했는데. 아니 증인,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때 술 냄새가 났는지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원래 심야 응급실에는 술 취한 상태로 급하게 오는 환자들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어리광 씨한테서도 술 냄새가 났어요. 그렇다면 어리광 씨가 응급실에 와서 증인의 안내로 진단을 받는 동안 매니저인 나몰라 씨가 그 후에 온 사실을 아는가요? 네. 근데 나몰라 씨는 얼굴도 말짱하고 목소리도 똑같은 게 전혀 술 취한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증인, 당시 피고인 어리광 씨를 검사한 응급실 진료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네, 원래 응급 환자를 치료할 때는 작성하는 진단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출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앞서 검사님의 신문에서 피고인 어리광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치 피고인 어리광 씨가 음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 어리광 씨의 외적 상태인 얼굴이나 냄새가 아닌 증인과의 대화나 행동 상태는 어떠하였나요? 그때 어리광 씨가 되게 흥분한 상태로 응급실에 오시긴 했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이 아픈데요 라고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아니, 저는 그때 유명 연예인 어리광 씨의 짬뽕 시키신 분. 증인,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네. 그럼 증인은 지금 피고인 어리광 씨의 행동과 대화는 음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네,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병원에는 돌발적인 사태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폐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원래 저희 응급실에 야간에 막 술 취한 상태로 들이닥쳐서 난동을 피우시는 환자분들이 다수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병동에는 폐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수사기관에 영상 자료 화면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간호사 경력은 얼마나 되죠? 제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계속 여기서 일했으니까 10년 경력이 된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제가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증인, 불필요한 진술은 자제해 주세요. 네. 그럼 증인의 경험에 따르면 응급 환자의 주치 상태 여부는 한눈에 알아볼 경력을 가진 것이네요. 네, 뭐 그렇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렇다면 이번 교통사고는 피고인 어리광 씨가 낯선 길을 가다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 사고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으로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매니저 나몰라 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나몰라 씨는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인 측 시작해 주세요. 네. 증인은 유명 인기 연예인인 피고인 어리광 씨의 일정을 챙기고 현장에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는 매니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게 식당 여주인이나 아파요 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어리광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술 냄새가 나거나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정이죠? 제 생각에는 피고인 어리광 씨가 아무래도 유명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듯이 행동해서 그렇게 오해한 것 같고, 또 간호사는 그곳에 있던 술 취한 다른 환자와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사고 당시 피고인 어리광 씨가 음주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 어리광 씨는 단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지방 행사가 있어서 첫날 저녁에 음주하면 술에 취해서 공연을 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어리광 씨가 정말로 술을 마시려고 했다면 매니저인 제가 말렸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고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 기본 상식인데 왜 피고인 어리광 씨는 이러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에 다음날 아침에 나와 조사를 받았나요? 그것은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별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도를 하고 피고인 어리광 씨를 귀가시킨 다음에 원래 제가 남아서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별다른 이명 사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제가 매니저로서 사고 수습을 했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에 피고인 어리광 씨가 공연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던 날 모임에 피고인 어리광 씨와 함께 참석하였나요? 네, 그날 방송 녹화를 마치고 저녁 모임이 있어서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증인은 술을 잘 하고 그날도 술을 마셨나요? 네, 저는 피고인 어리광 씨와 달리 술을 제법 합니다. 근데 제 역할이 피고인 어리광 씨의 수발을 드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행동할 때에는 술을 절대 삼가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모임에서 피고인 어리광 씨나 증인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은 어떤 모임이었나요? 그날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선후배 4~5명끼리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보통 저녁 식사 모임에서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시키는 것이 보통이듯이 네, 그날도 소주와 맥주를 시켜서 마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날 모임에 온 선후배들이 피고인 어리광 씨에게 술을 권하여 마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어리광 씨는 체질상 술을 못하기 때문에 선배들이 술을 권해서 술을 마시는 척은 했지만 좀 마시는 척만 하고 정말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날 참석한 선후배들은 피고인 어리광 씨가 소주 5~6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어리광 씨와 헤어진 후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제가 피고인 어리광 씨와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피고인 어리광 씨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걸 받고 사고가 난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그때 피고인 어리광 씨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나요? 네, 저는 그때 피고인 어리광 씨의 전화를 받고 바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가보았더니 그때 파손된 차량만 있고 별다른 그 피고인 어리광 씨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고인 어리광 씨한테 다시 연락을 취하였더니 근처에 아파요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저도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증인이 응급실로 가보니 피고인 어리광 씨의 상태가 어떻던가요? 네, 다행히 피고인 어리광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몸이 재산인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진단과 응급조치 후 약 1시간 후에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증인은 그곳에서 피고인 어리광 씨가 응급진료를 받을 때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한다는 그곳 간호사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피고인 어리광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간호사가 그곳에 있던 술 취한 다른 환자와 혼동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 피고인이 술을 마셨으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본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본 후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조치를 취하였나요? 네, 저는 피고인 어리광 씨가 내일 지방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차질이 생길까봐 피고인 어리광 씨를 일단 안심시키고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낸 다음에 원래 제가 사고 수습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 증인 지금 피고인 어리광 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현장을 떠나 조주한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그럼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고 다음 공판 기일은 2016년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 5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제2부 사건 번호 2016 고합 제1203호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어리광 씨에 대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어리광 씨? 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위법이고 더욱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사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 직후 충격으로 몸, 특히 가슴 부분이 너무 아파서 사고 후에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보통 모임을 가지면 술을 나눠 마시는 게 일반인데 피고인은 모임에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제가 술을 못하는 제가 어울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친구들이 술을 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시켜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껏 분위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건 사고 당일 모임에서 친구들이 여러 병의 술을 나누어 마신 것이 분명하고 모임이 4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도 몇 잔 마셨을 거 아닙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검사는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럼 피고인은 그날 모임에 매니저인 나몰라 씨와 함께 참석하였나요? 네, 제 증인 나몰라 씨는 제 친동생과 같은 매니저입니다. 제가 가는 곳이 어디든 저와 함께 다니면서 제 수발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변호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짬뽕 시키신 분이라는 멘트로 일약 유명해진 후 현재도 왕성한 연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제가 며칠 번낫으로 멋진 유행어로 만든 각오로 고민을 한 끝에 짬뽕 시키신 분이라는 유행어를 방송에서 딱 한 번 말했더니 그냥 대박이 났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해 동안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여기서 짬뽕 시키신 분을 외치고 또 얼마 가서 저기서 짬뽕 시키신 분을 외치는 정도로 그 해가 제 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여기 계신 분들 알걸요? 혹시 짬뽕 시키신 분 아시나요? 자, 피고인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니 피고인은 현재 연예인으로 크게 성공하였고 현재 왕성한 연예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물론이죠. 제 밑으로도 후배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제가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 개그맨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유명세를 타고 여러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명 MC로 활동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자랑이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뒤늦은 효도를 하려고 부모님께 집도 한 채 사드리고 또 제가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번 사고가 난 페라리 스포츠카도 샀습니다. 변호사님 모르시겠지만 그 차 엑셀레이터 밟으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핏길 달리는 짜릿함을 아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하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운전을 하는지. 저는 이번 사고 시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당시에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번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날에 이제 MC를 맡으러 지방 행사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모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모임을 하던 장소가 잘 모르는 낯선 곳이라서 헤매던 중에 서둘러 귀가하려고 급한 마음에 순간 착각으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밤중에 낯선 길을 가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어찌 제 말을 그렇게 잘 알아주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음주를 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인데 이건 어떻게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하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아마 제가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술을 안 마셔도 술 취한 연기를 아주 잘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보고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술 취한 연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만하세요. 피고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술은 마시진 않았지만 모임 분위기에 맞추느라 술 마신 척 연기를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로 음주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한 논고와 구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 어리광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짬뽕 시키신 분 이런 멘트를 히트시킨 청소년들의 우상입니다. 활발한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등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어리광은 평소 스포츠카 운전을 좋아하여 모임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구호조치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사고 접수를 한 것은 공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피고인 어리광은 술자리 오간 모임에서 자신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극구 변명하지만 만나게 술집 여주인의 증언이나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어리광의 얼굴이 술 기운에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점과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경찰에 출석한 점이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점에서 피고인 어리광이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은 음주 사고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 어리광이 음주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그 다음날 술이 깬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어리광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본 결과 0.16%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어리광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의거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는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최후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변호인은 지금부터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어리광은 대중과 청소년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행복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잘못은 피고인 어리광 씨가 같이 다니는 매니저 나몰라 씨를 굳게 믿고 사후 조치를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어리광 씨는 체질상 술에 약해 평소 거의 술을 하지 않고 사고 당일날에도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음주 사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피고인 어리광 씨가 초범이고 동종 전과도 없고 그동안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공익적인 활동을 한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어리광은 최후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기 연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을 되게 잘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시에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시에 저는 친구들이 주는 술잔을 받아서 마시는 척만 했을 뿐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최후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정 후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제2부 사건 번호 2016 고합 제1203호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어리광이 심야에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충격하여 차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내었는데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는지 그럼에도 그에 대한 구호 조치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피고인 어리광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무단하게 이탈하여 응급실에 간 다음 건강상 별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사고 현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비로소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어리광의 이와 같은 교통사고 후 행동은 교통사고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매우 무책임하고 비난받을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어리광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모임 장소인 술집 주인의 진술과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어리광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모임 당시 소주 4잔을 마신 것을 기준으로 0.16%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 상태의 주치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어리광이 사고 직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있었던 점 그리고 사고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어리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대중의 인기를 받는 연예인으로 청소년들의 우상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사고를 크게 교훈 삼아 앞으로 더욱 모범적이고 바른 생활을 통해 법률 생활의 실천에 앞장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본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피고인 어리광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팀 과천외고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어리광 씨가 또 재판을 받느라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검사 측에 묻고 싶은데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제대로는 모르겠는데 적용 법조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제2항을 이렇게 거기에 해당된다고 돼 있어서 근데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보행 신호기를 충격했을 뿐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소하신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신 것들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발생한 이후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죄로 기소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죄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사건 같은 대물사고에도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군가요? 피해자는 명확하게는 없지만 일단 피고인이 제대로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금 이 법정 안에서도 거짓말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피고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행 신호기가 망가졌죠. 네, 그것도 있고. 그럼 보행 신호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과천시, 안양시 뭐 이런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아마 기소하기 전에는 당연히 했었어야 되고 또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망가뜨린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망가뜨린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종합보험,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아예 입건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하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교통사고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죄명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제가 처리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빠뜨리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런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진행이 돼서 재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단 사건으로 진행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생하셨고 이게 요즘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평상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걸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특히나 그 앞부분에서 증거 인부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 재판장 기일을 정할 때 검사나 변호인에게 친절하게 물어봐주는 그런 디테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봤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검사가 나몰라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요. 네. 같이 술을 그 술자리에서 선후배들 4, 5명과 같이 소주 5, 6, 5잔, 6잔 정도를 마셨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 조서가 있다는 말이 없고 또 변호인 측에서도 그거에 대한 인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그 수사 여기 앞에 그 수사 단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본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대본에서 빠진 거가 맞는 거. 그 부분은 앞에 그 수사 자료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실 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뭐 민사재판은 그렇지만 실제 재판 실무에 들어가서 재판 전 과정을 좀 경험하고 또 이런 경험이 좀 누적이 돼야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학생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증거와 또 엄격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저희 심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검사 기소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교통법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기소했는데 그 적용 법조가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몇 조 몇 항,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몇 조 몇 항.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적용 법조를 기재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재판부에서 아까 우리 심사위원님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음주를 인정했어요, 그죠? 했는데 모임 당시에 소주 4잔을 마신 것으로 기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증인의 증언을 가지고서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4잔 마셨는지 명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 진술만 가지고서 과연 음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부정확한 진술을 근거로 해서 증언을 근거로 해서 이드마크 기법을 산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과연 산정할 수 있는지 요게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고 또 처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단체 인사 후에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할까요? 네.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단체 인사 후에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중앙 쪽으로 내려갈까요? 중앙 쪽으로 내려가서 고의적으로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으므로 사장님 제게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죽이다니 정말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특히 그 사람은 나와 내 아내를 모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제 팔 보세요. 걔가 일하라고 해도 안 할 환경인데 이게 무슨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아내분의 사고와 보상 미흡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악의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까? 게다가 사장님께서는 사과는커녕 제 이마를 툭툭 치며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으시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1항에 명시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13년의 징역을 부여합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257조 1항, 제259조 1항에 따라